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기축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토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사주를 잘 감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가 뭐냐? 천간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간의 성질. 그래서 천간의 개성과 특징을 잘 알고 천간의 생극조화의 변화에 이 질을 터득하면은 사주 감명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축이라고 하는 거는 전답지토입니다. 물에 젖은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적응력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적응력.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팔자에 자기의 성격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성격.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팔자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 특징, 직업, 전문성 이게 나타나 있어요. 역학은 뭐냐? 기운학이에요. 기는 뭐냐?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통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통력. 운이 좋고 기가 안정이 될 때는 대화를 하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형태가 반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작용이 돼 갑니다. 작용이 돼 가요. 그러나 기운이 불안정하고 운세가 나쁠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정성을 다해도 그게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운명의 변화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돌발 변수,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앞에 가는 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의 노선의 변화에서 돌발 변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발 변수를 조심해야 돼요. 사주를 우리가 감명할 때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께서 보시면은 쉽게 잘 보이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공부한 분이면은 사주가 다 보여요. 그런 사주는 뭐냐? 인생의 운명 자체도 뭐냐면 쉽게 모든 일이 잘 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은 잘 안 보이는 사주가 있어요. 그 안 보이는 사주는 뭐냐? 인생의 파란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기의 흐름이 그래요. 기라고 하는 건 뭐냐? 고석을 치다가 끝발이 잘 나요. 장땡에다 갑오에다가 아주 그냥 아주 잘 나가요. 아주 그냥 계속 끝발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와서 치면은 끝발이 무너져 버려요. 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쪼들리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죽어버려요. 기가 박히는 거예요. 역학은 뭐냐? 요 기의 신통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알고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세워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알지 아니하면
어긋나면 돌발 상황 변수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요게 운명학의 이치예요. 그래서 변수가 언제 나타나느냐? 사주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진술충리입니다. 진술충리. 그 다음에 인신사회 자오묘요. 우리가 역학을 볼 때 12신살, 겁재, 천지, 연월, 망정, 반영, 육화. 이거 천간은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12신살이에요. 12신살이에요. 인신사회다. 그거는 역마, 겁살, 제살이에요. 겁재, 천지, 이 제살.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제살이 재성이 겁살을 만나면 남의 재산을 겁탈을 해요, 내가. 근데 신약사주가 재성이 들어오고 역마가 들어오면 내 재산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요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역마살이거든. 그러니까 관성이 역마다. 그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관성의 역마면 외교관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잘 풀릴 수가 있지만은 신약사주의 역마가 관성이면은 관직으로 가는 일이 파란이 만장하고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운명의 묘한 변수입니다. 12신사래요. 인신사회는 뭐냐? 겁살이 있고 재살이 있고 겁, 재, 천, 지살이 있고 역마가 있지 않습니까? 역마. 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가 들어오면 인사신 삼형살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지지에 인신사회가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술충미나 좌우모유나 인신사회가 4개가 다 있으면은 그건 천하 음양의 모든 이치의 기운을 장악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진술충리가 다 있어요. 그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인신사회가 있으면 사고, 재난,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역마살이. 그래서 인과 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느냐? 사가 들어오는 날과 달과 해에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역마나 인사에 사신이 삼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대형사고가 나요. 대형사고가 납니다. 차를 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는 거를. 그래도 이 기토라고 하는 건 뭐냐? 적응력이 좋아요. 그리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수완이 좋아요. 브로커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중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기토는. 그것도 기토의 특징은 뭐냐? 금을 생해주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식신, 금을, 토생금, 재물운이 좋습니다. 근데 지지가 뭡니까? 축이에요. 요게 기신계 아니니까. 그리고 기토 협조자도 있고, 신금 돈도 있고, 재물도 있는 거, 식신생재가 되어 있어요. 요런 정도 되면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건 뭐냐? 성격 자체가, 행동이나 태도 자체가 생활력이 강하다 이겁니다. 서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그 이해의 흐름, 돈이 생기는 그쪽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처세술,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식신생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기축연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술과 미를 만나면 삼형살이 됩니다. 삼형살. 그래서 언제 술이 들어오고 언제 미가 들어오느냐? 그때는 사고, 재난, 소송, 관제, 구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운에서 전체 합과 충에 의해 가지고 세력이 음양이 조화가 되면은 안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음양의 부조화 상태에서 사명선에 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사주팔자를 보면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요소를 절제하고 수행을 하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인생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재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겪는 이유는 뭐냐? 내 탓이 많아요. 내가 수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영양지분이 많은 겁니다. 이 축이 영양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축 연주만 가지고도 사주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특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주 남명사주 기축 병인 경신 임업이다.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간을 중심으로서 주변 환경을 잘 봐야 돼요. 주변 환경을. 요 일간이 뭐냐? 금입니다. 금은 뭡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까다로워요. 까칠하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이 화급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질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극을 당하니까. 또 그 금생수하고 그 기운이 설기가 돼요. 그러니까 금의 성질이 많이 약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의 화급근입니다. 격국으로 보게 되면은 이는 갑병무 아닙니까? 병이니까 이 사주는 격국이 뭡니까? 편관격이 된 겁니다. 편관격. 그럼 용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명이니까 인이니까 오가 있고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신금 금수가 용신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수가. 그리고 사주에 보면은 월과 일에 역마살이 있어요. 12신살에. 보통 우리가 월에 역마가 있으면 고향 따라 사는 팔자예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잘 됩니다. 근데 금극목 재성이 역마예요. 재성이 역마인데 재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금극목 재성이 역마가 되는데 재성이 역마가 있으면은 재물운이 관리가 운영해서 파란이 많은 거예요. 역마라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투자라든지 관리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 인신의 상충이에요. 그 재물이 충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재물이 뭡니까?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면 파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거나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은 경신이 간여지동이에요. 특히 경신이나 신유라든지 금이 간여지동인 사람은 독점력과 소유욕과 자기주장이 강해요. 특히 독점력. 그런데 이게 간극지충이 되어 있습니다. 화격금, 인신상충. 그런 요소는 뿌리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한 기운은 많이 절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화격금, 인신충이 좋은 하나의 그 성격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12신사라서 역마의 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이거죠. 그래서 이 역마라고 하는 그 인신사회가 지살역마고 자오모유가 도화살입니다. 연살 도화살. 자오모유나 도화살이 재성으로 있는 사람은 유흥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면 잘 됩니다. 재성이 도하면은. 그리고 사주의 관성이 도하다.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대중들한테. 도화가 하나도 없는 정치가는요,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사주 자체를 보면은 요 편관 자체가 병임충을 만났어요. 사주를 감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뭐냐? 합과 충이 바뀌고 와서 변화됐을 때에 상황의 변화를 잘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합과 충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금생수 식신이 병임충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성으로 나가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이미 하나 더 들어오면은 쟁충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신이 그러면 또 묶여버려요. 요런 변화 이치를 잘하는 게 사주 감명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살이 12신사라서 겁살이 뭐냐? 신강사주에는 남의 재산을 겁탈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신약사주는 내가 남의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그다음 재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강사주는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용케 그걸 잘 벗어나요. 상황을. 천사는 뭐냐? 신강이든 신약이든 전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해요. 불만을.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천명으로 생각하고 주인정신을 갖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택시 영업을 하거나 버스기사를 하거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남의 교통수단에 발이 대주고 손이 대주니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사래요. 쥐사는 뭡니까? 실증을 잘 느끼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거예요. 변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갑작스레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막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안정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자가 정치를 할 때는 뭡니까?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열을 너무 강하면 형체가 없어지고 열을 좀 부족하게 하면 익지를 않아요. 그게 정치를 하는 요체라 그랬어요.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불행과 이런 걸 예방하는 첩경이 되는 이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 전체를 보면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에요. 그 말년에 식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돈벌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돈벌이가 되는 게 불위에 있어요. 힘들어요. 돈벌이가. 그래도 금생수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말년에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운세의 흐름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인묘에서는 뭡니까? 목화가 많은 데서 인묘가 들어왔으니까 초년에 건강, 학업 모든 면에서 좀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고생 끝에 뭐가 오냐? 낙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안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악착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운명 변수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 해자축 들어오잖아요. 금생수하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이 역마가 뭐냐, 재물운을 뒷받침해줘요. 역마가 운이 좋을 때는 무조건 역마가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운이 좋을 때는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역마도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이 좋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딱 사주 흐름에서 왜 어려우네요. 술자가 들어오잖아요. 경술대원.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운세가 좋아지면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축술 사명살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어때? 그래서 빌려준 돈 못 받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고 어려움을 딱 겪는 거 이것이요. 사명살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주를 감명할 때는 요 12신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겁재, 천지, 연이라고 하는 건 도화살이에요. 월살이라는 건 육탈이고. 그래서 사주상의 육친이, 재성과 육친이 12신살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 관성이 역마냐, 재성이 역마냐, 또 지살이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12신사를 무시 못하느냐 하면 연애 여띠 하나가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그 삼재를 겪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역학을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요 삼재 하나만 가지고도 그 3년 동안 12년마다 오는 그 삼재 동안에 어려운 시기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옛날 서울의 백운학이라고 철학하시는 분이 종로 5갑 한일극장 뒤에서 철학관을 했어요. 이분은 뭐냐? 12신사라고 삼재 가지고 다 사주 다 풀어버려요. 삼재 가지고. 재성이 역마가 들어온다. 불안정하다. 관성이 역마가 들어온다. 그럼 자리 변동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을 하고, 그리고 운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참 운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가 대운이 좋으면 수습을 해서 나가지만은 대운이 나쁜 운에 들어와 있게 되면 삼재가 끝나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말년운이 어렵고 힘들게 살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주 전체로 봐가지고 12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